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운 일 많으시죠? 어쨌든 간에 일교차가 심한 날도 지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급성 전정 신경염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신경마비가 유발한 세상이 뒤집히는 어지럼증에 대한 얘기가 또 139페이지 시작이 됩니다. 전정신경염의 정의, 우리 뇌에는 총 12쌍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뇌신경은 청력을 담당하는 청신경과 와우신경이라고 하죠. 신경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정신경은 속기의 균형 센서인 세방고리관과 이석기관에서 감지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전정신경염은 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 기능이 마비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어 뇌는 정상적인 쪽의 정보만을 받아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정신경에 급성 마비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이제 이거 병명 자체가 뭐예요? 염이죠, 염증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왜 생기느냐? 결국 면역계의 사이토카인 때문에 염증들이 생기는데 그럼 면역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뭔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기초고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염증, 내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디톡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고요.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백혈구들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항상 이제 뭐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염증으로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염증이 안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순환계라고 하면 심혈관계하고 임파계입니다. 이 두 곳에 원활히 잘 돌아다니면 그나마, 그리고 똥을 잘 싸셔서 몸 안에 독소를 자꾸 안 만들게 만드는 것, 안 쌓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건강은 무엇을 먹을까에서 출발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안 먹을까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환경 오염이나 요즘 뭐 특히 문제되는 것들,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가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라도 무엇을 안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 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속기로 가는 혈액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전정 신경 장애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순환기 관련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급성 현우증의 경우 허혈성 전정 신경염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여기서도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혈액순환 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군데 순환계를 잘 돌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정신경염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전정신경염은 갑자기 빙빙 도는 급성 현우증으로 나타납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면서 메스꺼리고 구토와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30% 정도의 환자는 1-2주 전에 잠깐 가볍게 어지러웠다 회복되기도 합니다. 1-2주 전에 잠깐 이게 전조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전전신경은 머리와 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반사 기능의 중요 신경입니다. 따라서 한쪽 신경이 갑자기 마비되면 안구의 움직임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해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는 안진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동료시가 발생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겠죠. 정확히 안 보이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또 치료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병원 가셔야죠. 뭐 병원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메니에르병 얘기가 나옵니다. 148페이지에. 그러면서 이제 고우의 별이 빛나던 밤에 찾아온 어지럼증과 이명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전정기관인데 메니에르병이 생기면 이렇게 뭐가 꽉 답답하게 차버리죠. 이렇게 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세방고리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띵띵 이제 전부 부풀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뇌 림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반대로 흡수에 문제가 생겨 뇌 림프 수종이 생기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파열되면서 급성 어지럼증과 청력저하, 이명, 이충만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그 증상은 반복되는 발작적 어지러움증, 메니에르병이죠. 가장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빙빙 도는 느낌,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땅이 올라오면서 쓰러지는 느낌, 주변이 갑자기 움직이는 느낌 등입니다. 메니에르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급성 현운증, 청력저하, 이충만감, 그 다음에 이명 이런 것들이 오고요. 두 번째 청각장애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러운 청력저하입니다. 고음성 난청을 동반하는 소음성 청각장애나 노인성 청각장애와는 달리 중저음성 난청이 발생합니다. 중저음성 난청이 발생한답니다. 증상이 반복될수록 영구적으로 청력이 저하되거나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은 메니에르병의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치료, 수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환계를 잘 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흡수나 배설이 잘 안 돼서 붓는 거거든요. 자, 161페이지는 앞방고리관 피열증후군과 외림프 누공 해서 이제 큰 소리만 나도 어지러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났을 때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 압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나 압력의 상승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속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 소리나 압력, 에너지가 균형을 담당하는 속기의 전정기관을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구조적인. 앞반고리관 피열증후군 환자들은 피열, 뭐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소음이나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주로 큰 소리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하지만 귀에 압력을 주거나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 복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야 떨림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어지러움증과 안진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 진짜 되게 많네요. 그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그래갖고 5장이 시작됩니다. 5장.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말고 다른 이제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인 거죠. 5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108페이지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와 기의 정상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 근골격계 질환, 외상, 먹는 약, 뇌가정질환 같은 여러 요인도 중요합니다. 얼핏 어지럼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질병이나 상황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성 어지럼증을 첫 번째로 꼽네요. 시민성, 말 그대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신경과 환자뿐 아니라 정신과 환자들도 유난히 어지럽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불안신경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성이란 단어가 앞에 붙으면
기질적 이상이 없이 마음의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과 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로는 어지러울 이유가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이죠. 문제는 시민성 어지럼증이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에 따라 유병률은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20에서 50%까지 시민성 어지럼증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픈가 봐요. 그죠? 그래서 시민성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빙빙 도는 급성 현운증보다 머리가 맑지 않고 붕 떠 있는 느낌의 어지럼증이 흔합니다. 걸을 때 어지러지라고 중심을 잃을 것 같지만 실제로 넘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청력과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증상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환자들도 자신의 증상을 표현하기 힘들어합니다. 때로 과호흡으로 어지럼증이 유발된 경우도 많고 공황장애나 호흡곤란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기립불내증,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하는 얘기죠. 기립불내증이란 누워있다가 혹은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립불내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기립어지럼증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기립어지럼증은 뇌혈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원인도 있긴 하긴 하는데요.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에 혈액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서 있는 자세에서 뇌혈류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과 심박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립 어지럼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기립성 빈혈이 많이 있죠. 뇌혈류의 감소가 경미하면 별 증상이 없지만 심해지면 어지럼증뿐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뇌혈류가 줄어들어 안구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더 심해지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기립 어지럼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립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빈맥에 의한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두 번째, 반사성 기립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세 번째, 심장성 기립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치료는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기립 어지럼증은 식사를 거르거나 탈수가 되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충분히 수분을 채워 몸의 전체적인 체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보다는 활동 전에 한꺼번에 25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하루에 1.25에서 2.5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또한 일어설 때는 갑자기 일어서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나 식사 후 일어날 때는 혈류량이 다리나 위장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기립성 빈혈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한 거로는 간 기능 저하도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뇌과적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일으키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어지럼증에는 뇌과적 질환과 관련해 가장 흔한 어지럼증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심장 질환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심박출량이 감소하면서 뇌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가 부족하면 어지러운 거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은 서맥을 동반하는 부정맥이 가장 흔합니다. 초기 심장질환 환자의 10% 정도에서 어지럼증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신이나 두근거림 없이 어지럼만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실신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어지럼증도 있는데
대사성 질환이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입니다. 당뇨병, 이것도 결국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뇨병은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 감각의 문제를 유발해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혈관, 자율신경, 심혈관 질환, 말초신경 등의 손상은 당뇨병의 이환 기간이 길수록 고혈당일수록 더 심해져 급성 만성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어지러움증도 있는데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은 전신 증상을 일으키며 질환에 따라 집중적으로 손상시키는 장기가 달라 증상이 다양합니다. 이때 속기를 선택적으로 침범해 청력 저하와 전정 기능의 저하를 다양한 혈관계 질환을 일으켜 중추성 어지러움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유발성 어지러움증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전문으로서 약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한마디로 복잡미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먹게 되는 진통제야 감기약, 그리고 노년에 2명 중 1명꼴로 먹는 혈압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약물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부작용 부분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어지러움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수십 명 이상의 어지러움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부작용에 예민하다면 과연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기 쉬운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혈관계 약물,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약물, 또 전립선 치료 약물, 말초 전정계 독성 약물 이렇게 있습니다. 또 외상성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외상성 어지러움증은 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두경부의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중추성 외상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말초 전전성 외상 어지러움증, 외상으로 인한 거죠. 또 경부 기원성 어지러움증도 있고요. 시민성 외상 어지러움증도 있고요. 뭐 경추가 다쳤을 때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멀미와 어지러움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차 안 타면 어지러워요. 이런 사람 되게 많죠. 멀미는 장거리 이동이 일상화되고 교통수단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지러움증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릴 때 차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아이맥스 같은 커다란 화면이나 3D 영화, 가상현실 같은 영상 매체를 보고 멀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멀미란 규칙적인 혹은 불규칙적인 움직임이나 흔들림, 특히 자동차나 배,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혹은 가상현실 같은 강한 시각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난 이후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어지러움증을 일컫습니다. 멀미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미는 왜 생길까요?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는 평소 적도를 기준으로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이면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에서 살면서 멀미를 느끼지 않는 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 진화하면서 지구의 움직임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움직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멀미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상륙증후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멀미 예방과 치료 있는데 경구 약을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꽤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또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부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어지러움증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많을까? 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고 꼭 심혈관계 질환 얘기뿐이 아니지만 결국은 혈류량을 늘리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지러움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순환계 두 곳을 잘 순환시켜 준다고 한다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